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세법이 많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취득세라든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알아두셔도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말이죠, 아파트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세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세금을 내고요. 또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금 강남이든 강북이든 아파트 2채 이상 있으면 종부세 세금이 상당히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2채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말이죠, 지난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내던 사람이 올해는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요, 7배 이상이 이 종부세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일부 집세 받은 거, 또 월급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세금을 충당했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2주택이나 3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만약에 양도했을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걸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주택의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팔아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이 양도 차익인데, 양도 차익을 계산하거나 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서요, 양도소득 과표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차익이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적은 금액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양도차익이 크거나 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세금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이죠, 일단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반발하게 되면은 땜질식으로 외외사항을 추가하다 보니 간단한 법이 바로 누더기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이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마다 따져봐야 할 경우에 내용이 많게는 10가지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지식이나 또 부동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의사결정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국민들이 특히 헷갈리는 내용들을 Q&A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먼저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제 수도권입니다, 경기 남양주시로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한다.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 2주택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서울에 있다가 남양주시로 이전한다. 주거 이전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집을 남양주시에 사는 사람은 취득세는 몇 프로냐? 1%에서 많게는 3%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다가 주택을 샀는데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이게 되면 1.1%를 내게 되고요. 85제곱미터가 초과된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쳐서 1.3%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두 집이죠, 서울특별시와 남양주시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은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해야 되는데 1년 이내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집에는 전입신고를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처럼 거래 절벽인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서울집을 1년 이내에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물론 부동산 경기 변동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양권이라든가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만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난 무주택자인데 내가 집 한 채 구입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말이죠. 어머니 연세를 따져야 하는데요. 세대를 합가할 당시에 부모님이 지금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는 않지만 65세 미만이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머니가 현재 8순이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인정이 되고 아들이 새 집을 살 때 역시 취득세 기본세율 1%에서 3%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연세가 65세 미만이면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세 8%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시켰는데요.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 굳이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2년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현재 지금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즉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구입한 집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은 2017년도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됐는데요. 그 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남구, 부산 진구, 그리고 수영구, 기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때 부산의 조정대상 지역은 기간은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가 되겠는데요. 이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부산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사람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 많겠죠. 요즘 1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9억 원을 공제한 뒤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는 90%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95%,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에서 2.7%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0.6에서 최고 세율 3.0%까지 올랐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도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1세대 1주택은 기본 공제가 9억 원인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6억 원씩 공제하니까 9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60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은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리한 거냐,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장기 플랜이 필요한 것이죠. 내년부터는요,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은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를 공제하고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보유 공제는 5년에서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 보유하면 40%, 15년 이상 보유하면 50%가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합산 공제 한도는 80%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것이 좋으냐, 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령자일 때와 보유기간이 길게 되면은 공동명의보다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또 주어지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에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 이 주택자로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들 많습니다. 이제 취득세에도 세대 개념, 즉 가구 개념이 생겼습니다. 세대별로, 즉 가구별로 주택수를 계산해서 다주택이면 중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 30세 미만인 자녀가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인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서 거주한다면 그것도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취직을 해서요, 월 70만 원 이상 벌면은 별도 세대로 인정해 취득세를 1%에서 3%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삼형제가 3분의 1씩 공유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집을 구입하려는데 취득세가 많이 올라 걱정입니다. 상속받은 집까지 포함해서 현재 2주택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1세대 2주택으로 모아서 취득세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상속받은 지분요, 즉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피상속인이라고 하지요. 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5년 이내에 팔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를 깜빡하면 나중에 목돈을 내야 합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이 집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을 때는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만약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상속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여러분,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주택을 사게 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8%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1%에서 3%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계산해 봐야 돼요. 올해 낼 세금하고 또 내년에 인상된 세율을 계산해서 내년에 낼 세금을 계산해서 자기가 계속 그 아파트를 보유할 건지 또 자녀에게 증여할 건지 아니면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낼 건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그러한 그 수익 분석과 경영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8월 4일이죠. 지방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취득세 중에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세율과 그리고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이 중복 적용되는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중복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취득세의 세율을 갖다가 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된 취득세의 세율입니다. 그 8월 12일 이전에 종전은 1주택은 취득세가 1%에서 3% 그리고 다주택자는 4%를 적용하는데요. 개정된 겁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들어가는데 8월 12일부터 개정된 겁니다. 그 주택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일 때는 주택 가액별로 1%에서 3%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2주택이 되었다면 취득세는 8%가 되겠고 3주택, 4주택이 되었다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과 2주택은 주택 가액별로 1%에서 3%, 3주택일 때는 8%, 4주택일 때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사게 되면 플러스 8%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중과세가 되는데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사게 되면 중복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12%에서 또 8%를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이나 별장을 사게 되면 순수한 취득세가 2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리고 복층형 두 개 층을 쓰는 거 있죠?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의 연면적이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이때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층 면적, 2층 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바로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 초과가 되면 고급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 초과하고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바로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별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별장도 주거용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이지만은 늘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가 휴양이라든가 피서라든가 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바로 별장이 되겠는데 다주택자가 별장을 구입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12%에서 별장을 구입하게 되면 플러스 8%를 적용하기 때문에 역시 별장을 취득해도 20%의 취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런데 그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플러스 8%를 더해서 20%의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